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국에서는 2월 3일 발생한 오하이오주 열차 탈선 사건으로 몇 주째 시끄럽습니다.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이란 작은 마을에서 독성 화학 물질을 운반하던 열차들이 줄줄이 탈선해 화재가 발생하고 독극물이 유포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국은 그러나 재난복구의 뒷전입니다. 사고를 낸 철도회사 노포크 사우던이 제공한 오염된 테스트 샘플 몇 개 근거에 하천의 물이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환경보호국은 자체적으로 테스트도 하지 않고 철도 회사에 떠넘겼습니다. 굉장한 환경 재앙이지만 미 교통부 장관은 사고를 공개적으로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1년에 1000건 정도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공론화가 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독성 화학물질이 폭발하고 유출되자 난리가 난 겁니다. 믿기 힘들지만 미국의 철도 시스템은 아직도 남북 전쟁 시대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당장 돈이 안 된다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인프라는 예상외로 열악합니다. 철도 회사 노포크 사우던은 주식 환매에 지출한 4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100만 달러의 기금을 이스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스트 팔레스타인 주민은 5,000명 정도니까 1인당 200달러 정도 주고 퉁칠 작정입니다. 그런데 미국민들은 바이든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한 자국민을 외면하고 동맹국도 아닌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나라가 5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한데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집권 민주당은 열차 탈선, 오염된 물, 공기, 토양을 노골적으로 외면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돈과 무기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정부는 오하이오 지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트렌트 코나웨이 이스트 팔레스타인 시장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자 그의 뺨따귀를 때렸습니다. 바이든이 자국민을 내팽개친 채 우크라이나로 날아가 돈을 수고했다고 분노했습니다. 미국민들은 그래도 바이든이 대통령이니 사고 현장에 나타나 주민들과 악수도 하고 피해자를 돕겠다고 립 서비스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미국과 무관한 전쟁에 이미 퍼줄 만큼 퍼주고도 모자라 5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한 겁니다. 바이든과 젤렌스키는 키예프에서 사이렌이 울려 퍼졌지만 한가하게 걸었습니다. 방공호로 대피할 필요가 애당초 없었습니다. 미리 키예프에 가니 폭격하지 말아달라고 모스크바에 통보한 터였습니다. 바이든은 가짜 깜짝 방문을 연출하면서 동맹국도 아닌 우크라이나를 찾아 미국민들의 뒤통수를 거하게 쳤습니다. 이런 바이든의 쇼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리더로 용기를 가지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또 끝없이 승산 없는 전쟁을 고집하면서 자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젤렌스키를 보고 우리도 저런 대통령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스콧 리터가 폴란드 매체 미슬 폴스카의 우크라이나 분쟁 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스콧 리터는 전미 해병대 정보장교, 유엔 이라크 무기통제 조사관이기도 합니다. 그는 키예프에 이은 바이든의 바르샤바 방문과 관련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 개시일에 맞춘 이벤트로 지금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전략적 목표와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마이던 폭동을 사주했던 빅토리아 누랜드는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도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가 질 것처럼 얘기하다가 말을 180도 바꿔 러시아가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콧 리터는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는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는 포병 화력전이 중심이 된 상황에서 포탄이 부족한 측이 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우크라이나군이 포탄이 바닥날 것이며 나토는 이를 보충해줄 능력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스콧 리터는 누가 뭐라고 하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패배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더 강해졌고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를 휩쓸어 버릴 것이라고 그는 예견했습니다. 결국 키예프는 군사적으로 비무장화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략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나토와 유럽은 미국의 지속적 지원을 보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콧 리터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바이든은 더 많은 병력을 영구 주둔 형태로 폴란드에 파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스콧 리터는 그러면서 폴란드가 너무 지나치게 분쟁에 개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킬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곧 우크라이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라고 한 미국 유럽 사령부 수장 크리스토퍼 카볼리 장군을 인용하면서 폴란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뮌헨 안보회의에는 몰도바 대통령 마야 산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라인에서 블링컨과 회의도 가졌습니다. 그녀는 몰도바 대통령이지만 루마니아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 나라를 루마니아에 가져다 바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몰도바는 동쪽의 트란스니스트리아라고 하는 러시아계 인구가 사는 영토와 접하고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소수의 러시아군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알렉산드라 무스테아타 몰도바 정보국장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통해 몰도바 침략을 계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젤렌스키도 끼어들어 러시아 침공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몰도바가 우크라이나를 따라 반러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시작한 바 있습니다. 몰도바는 모든 조건이 우크라이나와 비슷합니다. 러시아 에너지를 싸게 쓰다가 느닷없이 유럽연합과 나토에 기웃대면서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키예프 정권은 비밀리에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아조프 대대를 동원할 계획입니다. 아조프 대대를 러시아군으로 위장시켜 마치 러시아가 병력을 투입하는 것이냐 폴스 플래그 작전을 벌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작극을 벌인 뒤 러시아를 비난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에 따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여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